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15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x 절편 사이의 거리가 두 근의 차이다. 요거 하나만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함수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하니까 맞죠? 1,2? 1,2라고 했어.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주어진 2차 함수를 요렇게 설계할 수 있겠지. 최고창의 수는 a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의 수 a를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를 1,2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해야겠네.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x 좌표가 1인데 요 둘 사이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요 놈 길이도 1이 될 거고 요 놈 길이도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3,0이 되겠다. 뭐래? 왜 3이야? 3,0이 아니고 2,0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거리는 같아야 되는데 전체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돼야 될 거고 1에서부터 1만큼 더 간 곳이니까 여기가 2,0이 되겠네. 그러면 좀 전에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설계했던 요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야 되냐면 2,0을 지나야 되니까, 따라서 x에다 2 대입하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값이 0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가 될 건데, 요 놈을 뭐라고 둔다 그랬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둔다 했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의 값은 4가 될 거고 c의 값은 0이 될 거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겠네요.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하고 있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든 관계없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자고. 첫 번째로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한데 x축이랑 접하고 있는 2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판별식이 0 돼야 되겠네.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녀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돼야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얘. 그리고 두 번째로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한 점은 4, 4분면에서 만나고 한 점은 3, 4분면에서 만난대. 4, 4분면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알파의 값은 양수가 될 거고 3, 4분면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타의 값은 음수가 될 거니까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거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둘의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놈하고 직선의 방정식 cx 플러스 d를 연립방정식으로 놓고서 넘겨주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c-ax 플러스 d-b는 0. 따라서 일단 먼저 두근의 곱이 간단해 보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갑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d-b랑 같을 거고 걔가 0보다 작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D하고 B 사이의 관계에서 B가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놈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따라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C-A의 제곱 마이너스 4DB네? D-B가 0보다 커야 돼.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플러스 4B가 0보다 커야 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요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적절히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A제곱 플러스 4B는 0이냐? 얘 물어봤어. 기억은 참. 니은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D가 0보다 크니? 그러면 4분의 A제곱이라는 건 요 관계식에 의해서 4분의 A제곱이라는 건 뭐랑 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B랑 같으니까 결국에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건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0보다 작냐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D가 B보다 작냐고 물어본 건데 좀 전에 우리는 요거 준비하고 왔지. D가 0보다 작네. 오케이 좋아. 니은도 참. 디귿에서 A제곱 플러스 4B가 0 된다 그랬으니까 A제곱 플러스 4B를 0으로 날려주고 나면 요거네. 디귿에서 묻고 있는 건 좀 전에 우리가 구했던 여기서 C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4D가 0보다 크다를 물어보는 건데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 디귿은 거짓말. 그래서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도 이상하고요.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는 점의 좌표를 설계하고 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점의 좌표를 설계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러가면 됩니다. 2차 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점의 좌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A점의 X좌표를 P라고 할게. A점의 X좌표를 P라고 한다는 건 누가 P란 얘기냐면 요 길이가 P란 얘기야. 그럼 이 길이가 P가 된다는 거는 요 길이도 P가 돼서 문제에서 이 점의 있고 이 점의 X절편을 6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수 있을 거냐면 나는 6-P,0이라고 둘 수 있을 거고 따라서 A점의 X좌표를 P라고 둔다면 B점의 X좌표는 6-P라고 둘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둘의 Y좌표는 같아. Y좌표하고 Y좌표는 같아. 오케이 좋아. 이제 문제 풀러 가보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를 2번 더하고 세로 길이를 2번 더하면 되는데 가로 길이부터 먼저 구해볼까? 가로 길이는 요 놈의 x좌표에서 요 놈의 x좌표 빼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6-2p 그러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될 거냐면 6-2p가 될 거고 따라서 가로 길이의 합은 6-2p를 2배 한 거니까 12-4p 더하기 세로 길이는 이 A점의 Y좌표가 세로 길이가 아니야. Y좌표가 지금 현재 음수기 때문에 A점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FP 얘가 세로 길이가 되겠지. 따라서 세로 길이를 2번 더해주면 빼기가 되겠네. 마이너스 2FP 근데 FP가 얼마냐면 요 놈이 둘레의 길인데 12-4p 마이너스 2배에 p제곱 마이너스 6p라고 쓰면 되겠다. 깔끔하게 정리해 줍시다.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12에다가 4를 뺐으니까 8p 플러스 12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2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p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다. 그럼 결국에 p가 2가 됐을 때 최대값 20을 갖고 있겠네. 답은 3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8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8번 문제였어요. 8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 뭐를 놓치고 있는 거냐면 저 대칭성,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를 P로 설계하면 점 B의 x좌표는 대칭성에 의해서 6-P가 될 거다라는 사실 요거 연습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잘 하셨어요. 10번 문제는 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도 되겠지만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 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의 내 근을 구해보래. 그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겠대. 4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고 싶어. 뭐 한다고? 조리제법. 맞아. 조리제법을 해도 돼. 조리제법에서 답이 나오겠지. 근데 요 놈을 이렇게 한번 살짝 해보자고.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 해보면 내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x 마이너스 델타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값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를 내 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녀석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맞지 라고 쓴 다음에 이 식의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에 2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16 더하기 68 48 더하기 47 28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12 마이너스 8 20을 빼? 그럼 20을 빼면 8을 더하니까 56 72
따라서 7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좌변에다 2를 대입하면 72가 될 건데 그 녀석은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2 마이너스 델타라고 쓸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 얘 물어보고 있어. 답은 70이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봐봐. 질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식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였어. 그럼 이 식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제가 이 12번 문제는 수준별 테스트에서 계속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보기차식. 학교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보기차식을 다루는 방식은 꼭 꼼꼼하게 잘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보기차식의 문제는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보기차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기차식은 치환으로 인수분해되는 보기차식이니까 따라서 x제곱을 주어진 식부터 먼저 쓸까? 어떤 복 2차식이 등장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a는 0. 요 복 2차식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해보래. 복 2차식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 보겠지.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면 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일단 x제곱을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그걸로 문제는 끝날 수 있으니까 상수항을 A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요 놈이 A 곱하기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요 놈이 A 더하기 A 플러스 5가 되니까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됐네. 그러면 이 녀석은 T-A 곱하기 T-A-5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거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5가 될 건데 근데 실근의 곱은 어디서 나올 거냐?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네. 따라서 두 실근의 곱은 루트 A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5를 곱한 게 두 실근의 곱. 즉, 두 실근의 곱은 요게 될 거고 그 값이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두 허근이 등장하네요. 두 허근은 루트 3i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거나 얘네 둘이 곱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겠네요. 답은 3. 이 문제는 12번 문제는 치환한 후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었어.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이렇게 푸시면 될 거고요.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인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푼다. 뭐 요 전략을 복 2차식의 풀이 전략을 꼼꼼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요. 16회차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